네, 민주당 다음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전라북도와 광주 전남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호남권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죠. 물론 수도권에 이어서 두 번째 지역, 아직 수도권은 합동연설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호남에서 어떤 표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들이 관건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모았던 그런 합동연설회였습니다. 민주당 텃밭답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이 됐죠. 이재명 당대표 후보 80%대의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지난주까지 누적 득표율을 보면은 90%였는데 그 수치가 호남권을 거치면서 80%대로 내려앉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대명 구도가 깨어지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호남 지역을 거치면서 86%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어대명 구도는 지금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까지로 보면 약간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전 대표라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도 먹사니즘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이런 것들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토대를 놓는 것이죠. 김두관 후보 지난주까지 8%대였는데 호남을 거치면서 11.4%, 11.49%네요. 그러니까 11.5%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많이 얻은 거죠. 김지수 후보 1.23%였는데 호남을 거치면서 1.55%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득표율은 이렇게 살펴봤는데 투표율을 보면 좀 낮습니다. 이러한 투표율은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피서철이잖아요.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그 휴가를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심도는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재명 전 대표가 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의 효능감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ARS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예전보다 아주 더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ARS 투표도 그때 바로 했었거든요. 그 지역마다. 그런데 이번에는 8월 17일과 18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ARS 투표까지 감안을 하면 투표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대표 이 선출, 이 선거가 별 이슈 없이 흘러가고 있긴 한데 김두관 후보의 입이 막판으로 갈수록 좀 거칠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주에는 박정희 유신 체제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또 민주당을 거의 전체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대의원들에게 보낸 그 서한을 보니까 우리 당의 운명은 혁신회의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형태는 군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혁신회의를 굉장히 세게 좀 비판을 한 거죠. 강성 원외 인사들의 조직이었던 혁신회의가 이제 원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전국 곳곳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혁신회의에서는 좀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인식 부재와 당원 모독이다. 이러면서 사과하라. 이렇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혁신회의를 군부 쿠데타 세력으로 빗댄 것은 단순히 혁신회의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당내의 선거인데 이렇게 좀 당내 인사들을 전체주의라고 하고 박정희 유신 체제라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회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니까 민주당 당대표 선거 역시
진흙탕 선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원 중심 정당론에 대해서도 김두관 후보는 이런 것들이 적은 팬덤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사결정에 동원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는 당원 중심 정당론 이 부분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의 그 민주당 행태는 역사적으로 최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민주당 당원들은 얼마나 거기에 호응을 할지 지금 김두관 후보가 받고 있는 표가 10% 내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기보다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두관 후보가 이렇게 강성 당원들 그리고 강성 당원들을 포함한 민주당원들을 세게 비판하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늦추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당대표 선거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뜨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번 합동연설의 전당대회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호남권에서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호남권 연설에서 최고의 주인공은 김민석 후보가 된 것 같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 정봉주 후보를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1위가 된 거죠. 김민석 후보는 전라북도에서 17.67%를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했고 광주와 전남에서도 17%, 15% 정도를 기록하면서 정봉주 후보를 누르고 1등이 됐습니다. 현재까지요. 물론 수도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김민석 후보가 연설을 보니까 아주 연설도 잘하더라고요. 나는 뼛속까지 김대중 사람이다. 30대의 나를 김대중 총재가 발탁을 해서 자기 옆에 총재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함께 많은 것을 배운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역시 김민석 후보가 이 지역 호남 지역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중 총재, 김대중 전 대통령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의 연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준호 후보, 민영배 후보, 이분들 한준호 후보는 전라북도 사람이죠. 전주 사람인데 지역구는 국회의원은 지금 일산 고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전주 사람이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1.27%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는 민영배 후보가 선전했습니다. 광주 27%, 전남 21%, 그리고 누적 득표율이 12% 이렇게 됐네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5.9%로 민영배 후보는 꼴찌였거든요. 그런데 호남권을 거치면서 지금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5위까지 최고위원이 되니까 호남의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수도권에서도 이어지게 된다면 민영배 후보는 최고위원에 당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한준호 후보 역시 6위였는데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호남을 거치면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한준호 후보한테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고향 쪽에서도 지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위는 김민석 그렇게 되죠. 2위는 이제 정봉주가 되는 거고요. 3위가 지금 한준호, 4위가 전현희, 5위가 민영배까지 그리고 김병주, 이현주, 강선우 후보가 6위에서 8위.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김병주, 이현주, 강선우 후보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준호 후보라든가 민영배 후보도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8월 18일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경기도가 11일하고 대전, 세종이 11일, 서울이 17일 이렇게 해서 4곳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가름이 날 텐데 사실상 수도권이
민주당 권리당원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호남이 33% 정도 차지하고요. 정확히는 39.7%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가 이번 최고위원 선거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6, 7, 8위를 하고 있는 후보들 중에 특히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이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현주 후보도 경기도가 지역구고 김병주 후보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지역구를 둔 후보들 이 세 분이 지금 6, 7, 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수도권에서 최고위원 선거도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하여튼 마지막까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당대표는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이번 선거를 하면서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당시 후보와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정말 치열하게 싸웠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워낙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니까 이런 일이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김두관 후보가 이제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박정희니 전체주의니 전두환의 하나회 같은 그런 혁신회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서면서 당내에서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당내 선거는 당내 선거이니만큼 좀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다리를 불사르지는 않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건너올 수 있는 다리는 하나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 물론 김두관 후보 입장에서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뭐 다 틀리다,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없죠.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박정희에 빗대고 전두환에 빗대고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판 수도권이 남아있고 세종 남아있습니다. 대전 세종 남아있고 수도권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고위원 후보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김두관 후보, 김지수 후보도 좀 더 열심히 해서 득표율을 김두관 후보도 한 2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선거를 치르게 되면 김두관 후보에게도 미래가 없다. 그러면 당대표로 출마 안 한 것보다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선전하시고 당을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당을 그렇게까지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당한 정책 대결을 통해서 득표를 할 수 있는 득표율을 올리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